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지난달 19일, 저는 남편 민수와 함께 오랜 친구 유진과 그녀의 남편 태연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는 늘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죠. 유진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함께한 절친이었고, 민수와 태연도 서로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막 4개월 된 아기 은솔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첫 아이를 낳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날은 집들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 우리 넷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대학 시절 추억담, 결혼 후 일상, 육아 이야기. 잔이 비워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커졌죠. 저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조금 과하게 마셨나 봐요. 어느 순간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 안전한 보금자리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수진, 일어나. 어제 기억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숙취 때문에 몸이 무거웠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우리 집 거실 홈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소파에 취해 잠든 사이 태연이 제 옆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 몸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그의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연은 잠든 저를 세탁실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더 끔찍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남편, 제 친구의 남편이 제 집에서 제가 잠든 사이에 이런 짓을 하다니.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이 떨렸고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홈캠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 민수와 유진이 술을 사러 간다며 편의점에 나간 시간이었어요. 태연과 저만 집에 남았을 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에는 민수와 유진이 집을 나가기 전 부엌에서 부적절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세탁실로 들어갔어요. 제 남편과 제 절친이 나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수치심,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유진은 늘 제게 따뜻한 친구였어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민수는 은솔이의 아빠이자 제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를 이렇게 찔렀습니다. 제 집, 제 안전한 공간이 악몽의 무대로 변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은솔이를 안고 있어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4개월 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렇게 속삭이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태연에게 연락했어요. 그를 만나 홈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태연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이틀 뒤 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일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오해?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는데 오해라고요? 곧이어 변호사 선임 통지서가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조용히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유진에게도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더니 사흘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아,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날 많이 마셨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분노 섞인 목소리. 넘어가라고요? 제 절친이라던 사람이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는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은 SNS에서 여전히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태연과 함께 찍은 셀카 카페 인증 일상.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매일 사과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다시 기회를 줘. 은솔이 때문에라도. 하지만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그날 밤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방비로 누워있는 동안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던 그 순간들이요. 체중은 10kg 넘게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솔이의 엄마였어요.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홈캠 영상과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태연 씨의 행위는 중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 그리고 성적 촬영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을 낯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해야 했고 그 영상을 또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연 측 변호사는 계속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금액을 제시하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죠. 피해자분도 명예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명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명예를 운운하다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수사는 진행되었고 홈캠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태연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유진 문제는 별개였어요. 법적으로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죠. 저는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할 거야. 수진아, 제발. 은솔이 생각해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당신이 속죄한다고 제 상처가 아물까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를 텐데. 민수는 울었어요. 하지만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은솔이를 위해 이 결혼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제 존엄을 위해 떠나야 할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도 저는 치유 중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은솔이를 안고 있으면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미소,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를 지탱해 줍니다. 태연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는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유진과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슬프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제 인생에 둘 수 없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아직 정리 중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복수나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은솔이와 함께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날 밤의 악몽은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겠지만 제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수진이고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